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까지는 시장이 참 좋았지, 그죠? 그때 지금 생각하면, 미로님, 음? 그때 주식 다 팔고 잠깐 쉬는 건데, 그지? 그죠? 지나가면 주식은 이겁니다. 항상 보면, 우리가 주식에 암만 그 주가를 잘 예측하려고 해도 매일 봐도 쉽지가 않아. 그 가장 기본 중에 보게 되면 이런 거지. 제가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비트코인 얘기를. 저는 여러분들께 비트코인이나 이런 그 가상화폐나 이런 거를 절대 권유하지 않지요. 그죠? 근데 갑자기 제가 비트코인을 보여주면서 조금 이상하다. 그제? 비트코인이 글로벌 시장 유동성을 담당하고 있는데 미국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시장의 조종을 좀 알릴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걸 제가 지난주인가 이번 주 지난주 월요일인가 시장 막 올라갈 때 이건 미친 시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타이밍이야.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장중에 비트코인 얘기했던 거? 음? 그래서 비트코인 모습이 좀 이상하다. 예, 그때가 고점인 거야.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의 모습을 한번 보면 이거지. 지금 이제 이런 주식이 왜 어렵냐면요. 토시우행님 이거지. 만약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 없었다면 음, 우리는 언제든 다 팔고 다시 봤어도 돼. 그죠? 막 4,200포인트 막 올라와서 다 팔고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그지? 그런데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다 다른 거에서 헤매다가 들어오셨단 말이야. 그지? 들어오셔가지고 어, 뭔가 수익을 내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주식을 다 팔 자리면 어, 왜? 주식이 뭐 추세가 끝난 것도 아니고 그죠?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 주식은 매도는 항상 보게 되면 올라가는 타이밍에 매도를 해야 고점이에요. 응? 추세를 확인하고 매도를 하면 이미 저점이야. 저점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야. 그죠? 근데 올라가서 올라갈 때 팔아서 더 올라가면 싫어하는 게 개인 투자가들이잖아. 그래서 예측 매도를 다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응? 어느 라인에 올라가서 우리가 주시장에 지금 제가 지난 그 돌직구 타이밍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매일 저보다도 더 열심히 종합주가 지수가 얼마까지 갈지 뭐 이런 거 단체로 공부해서 보고서 작성하는 증권사에 걔네들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팀을 이루어서 뭐 글로벌 증시가 어떠니, 한국 증시가 어떠니 지수에 대한 그거를 커버를 하는데 그렇게 잘 나가는 그죠?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의 쌩쌩한 젊은 머리로 그걸 예측을 하는데도 맨날 실패해. 맨날 틀려. 매번. 그죠? 어, 그런데 주식의 고점을 맞추는 게 쉽지 않지. 그만큼 주시장은 뭡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특히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주식은 올라가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추세를 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레버리지를 더 쓰고 막 써서 더 많은 수익을 꿈꾸면서 막 쓰는 사람들 탐욕이 지배를 하면서 심리가 지배를 하다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죠? 또 하락하는 쪽에 베팅을 걸면서 공매도가 또 엄청 나온다고. 우리가 이제 그걸 좋은 말로 선진 자본시장, 선진 금융기법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을 그 회사가 실적이 나아지는 것만 기대해서 주식을 매수하고 주식만 가지고 매매하는 경우 그 부분이 오히려 되게 쉬워. 그런데 여기에 파생 상품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ETF가 들어오고 이거를 또 이용을 해서 레버리지를 써서 뭡니까? 여러분들 그 레버리지 그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뭐예요? 반도체주를 사는데 반도체주 사면 그거 수익 나는 게 간의 기별도 안 간다고 뭐 레버리지 3배짜리, 10배짜리 이런 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이 시장 지수 막 올라갈 때 펀더멘탈이 아닌 투자 심리까지를 지배하면서 갖고 올라가니까 막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러다 떨어지면 그런 사람들의 뭐예요?
매물이 또 알고리즘, 프로그램 매매도 많으니까 어떤 추세를 깨뜨리면 그 추세에 따라서 또 매물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가가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펀더멘탈뿐만이 아니라 그제? 수급. 그 수급을 좌지우지하는 센티멘탈, 심리까지가 작용을 하는 거라고. 그죠?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 게 주시장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펀더멘털만 접근하면 참 어려운 게 주시장입니다. 여기지, 11월 4일, 화요일, 그죠? 화요일까지 4,221포인트, 뭐 이게 종가상 최고점을 만들어 오면서 이렇게 끝난 시장에 만약에 여기다 대고 종목을 다 팔자 해서 팔았다가, 그죠? 그 다음날 더 올라가면 뭡니까? 싫어하는 게 개인 투자가야. 근데 떨어지면, 그죠? 왜 안 팔았냐를 물어보게 되는 거지. 그지? 그게 주시장인데. 지금 이상은 종합주가 지수로 보면 하나도 없어. 왜? 잘 올라가던 시장이, 그죠? 종합주가 지수가 출발점, 2400포인트부터 출발, 2200포인트지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1차 상승, 그리고 2차 상승 들어왔다가, 거기다가 다시 출발을 해서 1차 상승하고, 다시 라인을 끌고 올라갔어. 그죠? 지금 그 라인 올라왔을 때도 6월, 7월 달부터 8월 요 라인까지 조정 국면을 보였고, 그죠? 또 거기에 9월 중순부터 횡보하면서 조정을 보였고, 그거에 대해서 주가 지수가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조정을 보일 차례야. 많이 올라갔으니까 중간중간에 과열을 해소하는 구간이 있는 거죠. 우리가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미국 시장의 차트를 보더라도 이게 나스닥 지수잖아, 그죠? 이때가 뭡니까? 이 음봉이 발생을 했을 때가 미국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아펙 정상회담에서 만나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급락, 음봉을 보였었던 타이밍 아니야, 그죠? 그러다가 다시 이 음봉 안에서 놀다가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만나간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왔고, 그 다음 10월 27일 날 FOMC 금리 인하했고, 그러면서 호재가 다 반영돼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그죠? 그런 상황에서 조정을 받은 거지. 자, 요때 왜 제가 요 타이밍일 거예요. 우리 시장으로 이 4,200포인트 이 올라가던 타이밍에 요 이틀 그 사이에 제가 이야기했었던 내용이 비트코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주가 차트를 한번 봅니다. 어디 갔어? 뭐야? 음. 음. 이제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뭘 얘기하려는 거냐면 여기가 11월 초 우리 이제 11월 3, 4일 요때 올라올 때 그제 나스닥 시계 강세 신고가를 경신하고 계속 올라갔던 타임이잖아. 근데 글로벌 유동성을 상징하는 이 비트코인은 뭡니까? 오히려 11월 초, 10월 말에 그제? 여기 저 뭐야? 이 올려 어디 있어? 날짜까지가 안 나와. 그죠? 오히려 10월 달부터 10월 10월 뭐예요? 10월 1일 이때부터 10월 4, 5, 5일이지. 10월 여기가 정확하게 보면 10월 한 5, 6일 되겠네. 그죠? 그때부터 고점을 돌파 못하고 내려오기 시작했잖아. 응? 이거 돈 안 내고 저 뭐야 이런 걸 보면 그제? 광고가 하도 많아 갖고 아유 정말 그죠? 이상하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거라고. 왜? 나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치인데 이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먼저 내려온 거란 말이야. 이건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다는 거지.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을 매매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시장이 상승하고 투자 심리가 좋고 글로벌 유동성이 강하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10월 초에 고점을 형성한 걸 올라간 이후에 나스닥 모습하고 비슷하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먼저 내려왔어. 그거는 뭐예요? 나스닥이 더 추가 올라가기 힘든 흐름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나스닥이 저점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고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려면 이 비트코인의 저점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번에는 조금 또 틀리잖아. 분명히 나스닥 지수는
더 내려오고 있는 11월 초인데, 그죠? 비트코인은 11월 초 기준으로 보면 계속 그 자리지. 이전 저점 근처에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요때는 10월 초에는 나스닥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제? 나스닥이 신고가를 경신할 때도 오히려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나스닥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뭡니까? 글로벌 유동성에 큰 문제는 없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응? 이해돼? 안 돼. 진도 빨리빨리 나가게. 이거 갖다 지금 하루 종일 탈 거 아니고 이제 30분에 끝낼 거야. 아시죠? 그 이야기야. 그러면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98,000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아니라면 시장은 더 내려갈 이유도 크지 않다. 그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시장이 조정받는 이유가 글로벌 유동성이 아니었고, 그럼 뭐였느냐? 뭐긴 뭐야. 노이즈지. 그죠? 어떤 노이즈였어요? 그건 이미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던 노이즈들이잖아. 그지? 그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거야. 취약한 시장에 AI 버블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 이야기했었던 뭡니까? 이 오라클. 그죠? 오라클하고 메타. 응? 이 신용 리스크 CDS 프리미엄이 증가하고 있다. 응? 그러면서 미국 증시 버블을 가리키는 지표들, 그러면서 과잉 투자 논란, 응? 변곡점 장기 상승 피로도,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재발과 연준 의구심,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하지 못할 것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 이거다고. 사실은 오픈 AI가, 그죠? 오픈 AI가 뭐를 주도를 하고 있어요? AI에 투자를 주도를 하고 있잖아. 근데 오픈 AI가, 그죠?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죠? 오라클, AMD, 그죠? 코이브, 이렇게 투자하고, 또 그 투자한 회사에서 또 오픈 AI한테 투자하고, 이렇게 순환적인 투자 흐름 부분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것까지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 그죠?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오픈AI에 1,0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 대신에 오픈AI는 10기가와트 규모의 엔비디아 GPU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게 뭡니까? 서로 투자를 순환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러면 이게 순환이 돼서 뻥튀기가 쭉 되는데, 그러면서 사실 여기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시면 오픈AI가 투자한다고 막 올라가고, 아마존도 막 투자한다고 올라가고 막 이랬잖아. 그런데 이 오픈AI가 올해 매출이 100억 불밖에 안 돼요. 100억 불에서 130억 불 사이밖에 매출이 안 돼. 그런 회사가 1조 달러의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죠?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한 번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지. 왜? 오픈AI가 매출이 지금 100억에서 130억 불 정도밖에 안 나오는 회사가 1조 달러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을까? 그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렇게 엮여서 투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 이 부분 속에서 그 전에 이 샘 올트만이 AI는 과열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었잖아. 응? 그런데 그 올트만이, 그죠? 금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오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정보 보증을 보유하고 있지도 원하지도 않는다. 좀 말을 좀 바꿨지. 올트만이 사실은 이 정부가 좀 보증 좀 서달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비치기 시작을 하면서 AI 과잉 투자에 대한 논란이 세게 나온 거라고 지금. 응? 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 총괄 데이비드 섹스 백악관, 이름도 참 죽인다, 그죠? 자문위원장이 AI에 대한 연방 정부의 구제 금융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의 발단이 된 부분, 이러면서 이제 논란이 일어났고, 이러면서 오라클의, 그리고 메타의 회사채,
발행 규모가 큰 회사의 위험, 신용 위험 프리미엄이 커진 그 배경이 지금 미국 시장의 조종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개별 기업의 위험인 거야. 개별 기업의 위험. 그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의 이 과잉 투자 논란이 있고 AI 과잉 투자 논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그리고 피로도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렸고 거기에 뭡니까? 우리가 차트로 보았었던 미국 시장의 나스닥 차트 월봉 7개월 상승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로 왔고 이게 장기 상승 피로에 대한 피로도가 노출된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잖아. 그죠? 거기다 또 뭐가 있습니까? 미국은 지금 상승을 했었던 배경, 이게 배경이 미국 경기가 엄청나게 좋아서 미국 고용이 좋아서 미국 실업률이 낮아서 아니잖아 지금. 그죠? 지난달 실업률이 4.3%였고 이번에 4.5%가 될 정도로 안 좋고 고용도 뭡니까? AI에 의해서 뭐 아마존부터 시작을 해서 몇만 명 감축하고 하면서 고용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하고 있으면서 사상 최장 기간에 셧다운이 진행되고 있잖아. 지금 40일째지. 그죠? 이 셧다운이 길어진다는 건 뭡니까? 공무원들의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무슨 정책의 진도가 빨리 진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야. 어떤 정책이든. 그죠? 정부가 문 닫고 있으니 최소한만 운영되고 있으니.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에도 안 좋아질 수 있는 영향을 갖고 가게 되는 요인이라고.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는 거야. 거기다가 패드가 지난달에 금리 인하하면서 10월 27일 날 금리 인하하면서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 이 양적 긴축 종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12월 1일부터 하기로 했다고. 그죠? 그러면서 매파적 이야기로 12월 달 금리 인하 안 할 가능성에 대한까지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미국 시장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지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미국 시장이 이때도 여러분들께 얘기했잖아요. 바로 올라갈 재료나 뉴스가 없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미친 듯이 올라가니 그죠? 이상한 부분이었던 거지. 그런데 유동성의 힘이라는 게 감히 고점을 예상하고 때리기에는 부담스러운 것도 많아 사실. 자, 다시 넘어갔어. 그러면 하락의 요인이었었던 저 AI 과잉 투자에 대한 논란이 해결돼야, 그제? 그것에 대한 가격 조정이 충분히 나왔다라고 판단돼야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인 거다. 그죠? 그리고 연방정부 셧다운과 관련된 부분도 해소가 돼야 뭐해? 시장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될 수가 있지. 그죠? 그게 합리적인 이유지. 지금 우리 시장보다 일단 미국 시장 쪽으로 바라보면 그런데 금요일 날 그죠? 미국 시장에서 장 초반엔 다 약세였어요. 그죠? 다 장 초반엔 약세. 그지? 다우지수 나스닥 다 하락하다가 후반부에 돌려놨어요. 12시 이후에. 그죠? 12시에 저점 만들고 12시. 그죠? 여기도 12시. 다 후반부에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어. 그 마감한 부분에 이제 플로우를 한번 보면 이제 일단 요 10시까지는 안 좋았다. 뭐 때문에? 저런 요인들 AI 과잉 투자 논란이나 그런 가운데에서 소비자 심리 발표가 됐는데 미시간대 50.3으로 나왔어. 50.3. 이 1978년부터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조사한 부분에서 최저 기록이 2022년 요 6월달 50이었었는데 거의 그만큼 육박할 정도로 소비 심리 지수가 안 좋게 나왔어. 이거는 사람 심리예요. 앞으로에 대한 그 심리라고. 왜 그렇겠어요? 미국도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 심해. 그런 가운데에서 이민자들 내쫓았고, 그죠? 내쫓고 있는 중이고, 그런 가운데에 뭡니까? 인플레이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고, 지금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건 여러분들께 흔히 얘기했잖아.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AI 설비 투자 확장, 데이터 센터 확장, 그죠? 그런 부분들이
AI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지 미국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AI 쪽 연관 산업 쪽은 괜찮아도 그렇지 않은 쪽은 별로 힘든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도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거기다 연방정부 셧다운도 지속 중이고. 그죠? 금요일 날 원래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가 돼요. 첫째 주 금요일에는. 그런데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발표가 못 됐잖아. 그제? 지금 연방정부 여기는 그 금요일까지 38일이지만 40일째라고 오늘까지. 그런 가운데에서 다우존스가 조사한 월가 컨센서스는 실업률이 4.5%다. 응? 전달에 몇 프로였어요? 4.3%였잖아.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만큼 그러니 소비 심리가 안 좋을 수밖에 없지. 그럼 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느냐? 그죠? 요 미국 셧다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관련돼서 그죠? 민주당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 1년 연장해달라. 그러면 정부 셧다운 해제에 동의하겠다. 이제 이 이야기를 꺼내서 그죠?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반등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하고도 비슷하지. 올라갔었던 라인에서 이 박스권에서 구축된 이 기간이 오래된 자리는 지지의 역할을 세게 할 수 있는 자리다고. 그죠? 지금 미국 시장도 최고점 대비 5%대 하락하다가 되돌려놓은 거지. 응? 고점 대비 5% 조정받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조정이 끝났느냐라고 보려면 아까 그 세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하나는 AI 과잉 투자 논란에서 저 오픈 AI나 그 오픈 AI와 거기 같이 연관해서 뭡니까? 오클로나 그리고 메타가 저점을 만들었느냐. 그지? 이거 하고 두 번째가 연방정부 셧다운이 해소가 되는 부분. 이 부분이 갖고 나와줘야 미국 시장은 반등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반등이. 그런데 협상. 이 주말에도 미국 시장에서 협상을 했는데 서로 결론을 못 내렸어. 미국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협상을 했는데 이 다른 거 없어요. 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 상징적으로 1년 더 연장하자고 난리부르스 치는 민주당과 그 뭐예요? 바이든 때부터 저 길게 가면 누굽니까? 클린턴. 그죠? 그때부터 이거 한 내용 그거 민주당의 뿌리야. 이걸 안 하겠다고 그러는 게 공화당이고. 그러니까 서로 명분 싸움이지. 이걸로 40일 동안 셧다운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도 참 정치인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타 나라나 정치인들이 경제를 도와준 꼴은 없어. 그죠? 항상 보면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지네들 명분에서 이기려고. 그런데 그죠? 지금 요번 뭡니까? 요 선거 라인에서 그제 요 지난주 그 전 선거에서 최근에 그 뭐 보궐선거식으로 선거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민주당이 됐다고. 그러니까 공화당도 쫓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뭐 민주당이 1년 연장하고 여기는 뭐 공화당은 못 하겠다 그러면 뭐 6개월이든 어떻게 좀 합상하고 마감될 수 있는 여지가 언제까지일 거냐? 이때의 전에는 돼야지. 24일 추수감사절 연휴 시작 전까지는. 이해되시죠? 다 다음 주까지는 해결이 돼야 된다. 될 거다. 최고 길어도. 이해돼요? 그러면 미국 시장으로 보게 되면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저점은 나왔고 그죠? 저점은 저는 나왔다라고 봐 이게. 왜? 20선 깨고 60일까지 들어오는 조정이거든. 이번 조정은 우리 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왜? 이격이 크기 때문에 이격이 크지 않을 땐 20일에서 처음 출발점으로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갈 땐 21 이평선의 조정을 받습니다. 왜? 단기적으로 올라온 폭의 중장기 이평선하고 이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많이 올라가면 60일, 120일, 200일 이평선하고의 이격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 60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상승했을 땐 나중엔 120일 이평선까지 이격 조정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은 이 60일 이평선의 이격 조정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가지 않고 그죠? 여기서 얘도 5일 이평선 가면 또 저항받고
그러면서 내려와서 쌍바닥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다가 그죠? 그러면서 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고 저 오픈 AI와 관련된 부분이 뭡니까? 이 AI 가행 투자에 대한 논란이 조금 사그라지고 그 사그라질 수 있는 건 어떤 거에서 엔비디아 19일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해되죠? 그러니까 AI의 논란을 잠재우려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19일 이게 제대로 나와주면 저거는 그죠? 저 오클론이 뭐 오픈 AI 이런 쪽은 개별 기업의 노이즈다라고 그때 가서 이야기할 거라고. 근데 그때는 뭡니까? 오히려 가격이 높아졌을 때일 가능성이 높다. 응? 엔비디아의 실적이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해. 그죠? 요번에 또 엔비디아가 블랙엘 주문 더 늘렸다고 뉴스 나왔잖아. 카페에도 올려놨잖아. 근데 왜 엔비디아가 요새 또 비실비실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응? 트럼프가 그죠? 블랙일뿐만이 아니라 저사양 칩을 중국에 또 수출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니까 조정을 받는 거잖아. 예, 다니엘만님 잘 알고 계시네, 그죠? 그것 때문에 선행 조정을 보였으니까 AI와 연관된 노이즈는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커버해주고 정부 셧다운과 관련된 부분은 그죠? 무조건 24일 전에는 될 가능성이 크고 뭐 요번 주 돌아오는 주에 하든 그 다음 주에 되든 될 가능성이 높지. 이거는 안 되면 안 되는 게 지금 뭡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아까 좀 보여드렸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인력들이나 뭐 이런 쪽에도 월급을 못 줘서 지금 힘들어지고 있고 그지? 항공편 감축 뭐 이런 것 때문에 난리 부르쓰고 저소득층 식비 지원도 바닥이 났고 그죠? 해외 미군기지 직원 급여도 끊기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부도 공화당도 여기서 계속 시간을 더 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 중에서 하나하나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거잖아. 정부 셧다운, 그죠? 최악이 추수감사절이고 이번 주에도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는 타이밍에 들어와 있고, 그죠? 엔비디아의 실적 19일 날 발표되는 요거는 다음 주 19일이지. 추수감사절 24일 전에 셧다운 해소되고 19일 엔비디아 실적 요거 분명히 기대감. 그 앞에 이제 또 실적 발표 나오는 AI 기업들의 실적 점검도 봐야 되겠지만, 그죠? 그러면 최대 길어도 요 두 가지 문제 속에서 AI와 시장을 못 올라가게 하고 있는 재료인 AI 과잉 투자 논란과 정부 셧다운 요거 두 개가 해소가 되고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은 12월 1일부터 미국 시장의 QT 긴축 부분을 그죠? 총료하니까 12월 1일 전에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지. 그러면 뭡니까? 미국 시장으로 보면 이번 주 다음 주만 잘 옆으로 행보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싸게 사는 기회는 이번 주 다음 주지. 그죠? 그렇지 않아? 주식 뭐 하루 이틀 하고 말 거야? 그죠? 미국 시장으로 보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조금 이게 논란이 길어도 다음 주고 다음 주 2주까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렇게 되면 잘 보세요. 월봉도 아랫꼬리 달아주고 주봉도 이번 주 장대 음봉인데 여기서 좀 하나 더 양봉이든 음봉이든 이렇게 옆으로 행보해주면서 이격도 좀 줄여주고 그렇게 만들다가 올라가도 월봉으로 11월 달 조금 더 옆에서 음봉 요 라인 아랫꼬리를 달았고 여기서 살짝 축소를 해주든 요 범위 내에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든 그러면 7개월에 대한 양봉도 음봉 하나로 해소를 해주고 그래야 더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미국 시장은 우리가 딱 봤을 때 그죠? 그런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한 11월 달을 다소 쉬어주면 이 법빛 주신이 그리고 실러 주가 수익 지수든 뭐든 과열을 조금 해소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이 조정의 빌미를 해소를 일부 해주는 기간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의 노이즈는 뭐겠어요? 이제 CPI 발표. 그죠? 이번 주에 발표 있는 CPI가 발표가 되면 또 노이즈 시장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높으면 또 조정을 보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점은 나왔더라도 여기서 바로 가진 않을 거고. 그죠? 여기서 올라가면 또 CPI 발표 그거 앞두고 또 조정을 보이든 하면서 옆으로 조금 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미국 시장으로 보게 되면 아래 꼬리를 달고 양봉이 났어.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으로 보면 내일은 아침은 상승 출발이지. 그죠? 미국 시장하고 연동된다는 기준으로만 보면. 이해되세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 떨어졌을 때 이렇게 급락했을 때 이 위치는 파는 자리 지수가 아니지만 이날은 쫓아가면 안 되는 자리라잖아. 그죠? 이 지수 시초가에는 쫓아가면 안 되는 자리에 왜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이 이렇게 세게 나왔다는 건 단박에 못 가는 자리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렇게 움직일 소지가 있는 거지. 요거를 요렇게 가는데 응? 여기서 A, B, C 그리고 5일이평선을 잡아줬다가 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옆으로 횡보할 거냐 아니면 내일 여기서 막혀서 다시 한번 내려올 거냐. 응? 이거 살짝 깰 거냐. 이해되죠? 그런데 저는 여기를 이렇게 내려오는 것보다는 옆으로 횡보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누구에 달려있냐. 월요일 날에 외국인들 매매 타이밍이야. 왜? 외국인들이 그제 11월 들어서 요 타이밍만 11월 들어서 요 타이밍만 요 딱 타이밍만 7조를 팔았어. 고점에서 7조를 팔았는데 바로 세게 매수세가 들어올까? 그건 쉽지 않아. 그렇게는 매매 안 해. 왜? 외국인들이 뭡니까? 글로벌 시장 우리 시장은 ATM기예요. 우리 시장이 갑자기 뭐가 나빠져서 외국인 매도가 세게 나온 거 아니야? 미국 시장의 AI 과잉 투자에 대한 논란과 미국 시장이 못 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올라온 우리 시장을 매도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나온 거지. 응? 왜? 지금 조정을 받아도 올해 얼마나 올랐어? 그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 주식을 33% 넘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죠? 35%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한 해 이렇게 많이 올라져서 4,000포인트에 이익 실현 일부 해도 되지. 뒤늦게 들어와서 여기서 샀으니까 힘든 거고, 이게 누구야? KB증권이 이야기하든 내년에 뭐 7,500 가니 뭐 이렇게 가면 지금은 싼 가격이 되는 거지. 누가 늦게 들어오라는 거야, 그죠? 누가 여기서 사래? 여기 살 때는 뭐 하고? 그 대가는 항상 뒤에서 사면 그 대가는 일정 정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왜? 확인하고 사니까. 5,000포인트 갈 거다는 기대감을 이제 와서 가지면서 사니까 높은 가격에 사는 대가를 지불해야지. 정상으로 보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온다라고 보여요. 그런데 하나 복병이 터졌어. 응? 무슨 얘기냐? 여기서 종합주가지수가 우리 시장이 월봉으로 보면 조정 뭐 많이 보지도 않았어, 그죠? 저점 기준으로 보면 뭡니까? 고점 최고점 3% 2.9%에서 5.84니까 7.9, 8.7. 한 장중 저점과 장중 고점으로 예상을 하면 8.7% 정도 조정을 받은 거지. 기억나시죠? 우리 암만 강세장에도 조정이 들어오면 그지? 강세장에서의 지수 조정 비율. 이거 언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도 얘기했잖아. 그지? 7월 달에 적어도 이런 모습 지금 이렇게 7월 달에 고점 찍고 내려와서 그죠? 21일 평선에 지지를 받던 요때 최소가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지. 지금 최소가 이거를 확대를 지수가 올라갔으니까 변동성 개인들의 신용이 26조까지 증가를 했으니까 그 레버리지를 사용한 사람 박살내는 변동성이 이거 지수의 레벨이 2배가 가까이 올라왔으니 이 2000포인트에서 4200이면 거의 1800포인트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 최저점에서 4200이니까 2200에서 4200이니까 뭐야 2000포인트 올라온 거네. 그지? 그러면 중간에 마디에서도 한번 이 조정이 잘 보세요. 여기에서 요 라인에
이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이거 이상의 사실은 이거의 2배 정도 나오는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이 없는 거야. 왜? 레벨 단이 2배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죠? 3,700 언저리까지 조정받아도 이 시장은 아무 이상 없어.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가 정말 강한 시장이려면 여기서 만들어낸 추세 라인을 깨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얘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추세인데, 그죠? 최악이 여기고 이걸 깨면은 그때가 추세 이탈이야. 조금 더 내려와서 여기까지 와도 괜찮은 자리라고. 전혀 이상 없는 자리라고. 근데 제가 처음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7월에도 그죠? 7월 달에는 편안했느냐? 지수만 여기를 횡보했지. 이때 기억나시죠? 요때 올라갔었던 게 뭐예요? 누구야? 7월, 8월. 특히 7월 달, 7월에 올라갔었던 섹터가 누굽니까? 정책 관련주들. 이번이 그래서 정책 관련주들 타이밍이지. 이 조정 들어온 타이밍이. 이해되세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그 다음 자사주 소각 관련. 그죠? 이때 조정을 받았던 게 뭡니까? 조방원전. 기억나시지? 7월 달에. 기억 안 나? 요때잖아, 요때. 네, 조방원전이 조정받은 타이밍이야.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계가 다 조정받았던 타이밍이라고. 요 7월이. 그러면서 정책 관련주들이 움직였었던 타이밍이기도 하고. 그러면 확률적으로 요번 타이밍은 뭡니까? 요 지수가 조정을 받는 타이밍 부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쪽 라인 부분이 그나마 은행이나 보험. 그죠? 은행, 보험. 원래는 은행, 보험, 증권, 지주사지. 그죠? 은행, 보험, 증권, 지주. 그 타이밍이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의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조정 라인을 보여도 된다. 강세장에서의 평균 조정률은 그 2007년 상승 국면에서 18%, 2011년에는 9%, 5%, 7%, 10% 평균이 10% 정도. 지수의 조정 라인이. 그러면 종목의 조정 라인은 그거 2배. 그죠? 그래서 2007년도에 상승했던 조선도 185% 오르고 29%, 30%. 그래서 하나오션도 이 타이밍에 조정폭이 컸었잖아. 이 7월 달에 조정 보일 때도. 그지? 조선주들의 조정폭이 헬스릴님이 안 들어왔네. 그죠? 그 타이밍이야, 지금이. 이건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다 설명드렸었던 내용, 신규 현님 때문에 다시 올려놨으니까 한번 차근차근하게 읽어보시고. 아셨죠? 그런데 뭔 복병이 나왔냐? 응? 지난번에 제가 그 수요일 날 그죠? 누구야? 누굽니까? 금융 부위원장이 그제 레버리지도 잘 쓰면 좋다 이딴 얘기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있잖아. 그지? 그런데 반대로 놓고 보면 이 정부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진장에 쓰고 있다. 그죠? 사실은 요 국민연금도 제가 아까 여러분들 그 카톡에다 올려드렸잖아. 오늘 아침인가? 그제? 이미 올해 말 목표가 14.9%야. 그런데 지금 주가가 올라와서 17.9% 정도 되는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그래서 30조 이상, 저 4,200포인트 기준으로 보면 36조 정도를 내다 팔아도 돼. 국민연금이. 그래서 7월 달부터 국민연금이 매도를 했던 거예요. 올해 목표치를 초과적인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올라오니까 매수를 안 해도 비중이 늘어난 거야. 국내 시장의 비중이. 이 말뜻 이해하죠? 근데 이거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막 주식을 막 사서 주가를 막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샀지. 작년에 뭡니까? 올해도 그렇고 그죠?
2200포인트, 2300포인트에서 열심히 산 게 국민연금이야. 그죠? 그런데 2800인가 3200, 2800부터 매수세가 좀 안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샀다 팔았다를 해서 7, 8, 9, 10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이 말뜻 이해하죠? 올해 운영해야 될 국내 주식의 비중은 이미 초과다고. 그래서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 그런데 그거 없었는데 뭐예요? 바꿔준대잖아. 그죠? 응. 바꿔준대. 그 뉴스 보셨지? 올려놓은 거. 응? 자산 배분 조정을 하면, 그지?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 이건 누구 입김이겠습니까? 정부의 입김이지. 저는 이걸로 안 되면 퇴직연금도 주식 매수할 걸? 더 확대할 걸? 이번 정부는 주가에 진심이거든.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거. 그죠? 주가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징적으로도 하여튼간 5,000포인트는 만들려고. 그게 나중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 저도. 그죠? 근데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 주식 비중 높여서 증시 부양을 하겠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 바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주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비중 높여준다면 좋은 뉴스 아닙니까? 그죠? 주식 안 하는 사람도 주식을 하고 싶어지게 되는 뉴스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개미들이 신규 계좌가 계속 개설이 되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개설이 되면서 주가를 막 4,200포인트까지 무리하게 올라온 거예요, 사실.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 이야기도 또 뉴스를 퍼뜨리잖아. 그죠? 35%에서 25%안 할 것처럼 얘기했잖아. 그죠? 이 정부는 주가 내려가면 증시의 우호적인 정책으로 바뀌어. 주가가 막 올라가면 또 말이 살짝 바뀌고. 그 왜 그래요? 제가 정책 기반자들은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죠? 과열이 될 분위기면 시장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주가가 급락하거나 안 좋아지면 또 좋은 이야기를 뿌리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하고 그게 정책 기반자들이야. FOMC도 마찬가지고 금리를 지난달 10월 27일 날 금리 인하하면서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시장이 더 올라가고 여기서 막 올라가는 건 바라지 않거든. 그러니까 압박을 해서 조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12월 10일 날 FOMC에서 금리 또 인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이런 뉴스로 국민연금이 올라간다 해서 내일 이거 매수한다 이런 걸 한다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저런 거 한다 그러면서 저런 이야기가 나올 때 또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지? 저런 얘기가 나와서 지수가 여기서 올라가면 바로 못 간다고. 이해돼요? 이해돼 안 돼. 좋은 이야기 좋은 뉴스가 해서 막 끌고 올라올 때 그렇게 가는 시장은 없어. 이해되죠? 이런 뉴스를 통해서 512평선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와주면 그때는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종목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지. 그지? 섹터별로도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금요일 부분에 우리 시장도 그지? 지수의 단기 짧게 보면 아주 짧게 보면 이중바닥이 났다고 차트로 얘기하는데 저는 큰 그림에서의 이중바닥은 아니고 짧은 부분에서 그죠? 화요일 저점을 지켜내는 데에서 반등이 돌아섰고 이런 우호적인 이야기가 뉴스가 주말에 나오고 미국 시장도 아랫꼬리가 나온 양봉이 나왔으니까 그죠? 내일은 아침에 뭡니까?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일부 나올 수 있는 타임. 그제? 반대 매매,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온다고. 섹터 종목별로는 그거 딛고 올라가는 흐름이 전개되지만, 그제? 그러지만, 그게 정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예요? 그때 단기적으로 비중을 조금 줄이고 다시 재매수 구간을 생각을 할 거냐 아닐 거냐는 내일 주가의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할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뭡니까? 이건 10월 1일부터지만 지난번 제가 올려드렸던 내용에도 계속 보면 뭐예요? 개인들 신용 잔고가 이거는 10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그죠? 요것만으로도 뭡니까? 신용 잔고가 한 달, 응? 한 달 동안에 2조 넘게 올랐고, 그지? 사실은 그 이거지. 응? 1월 말, 올해 1월 말 기준, 응? 1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지금 뭡니까? 이 25조 8,700억이니까, 그죠? 지금 거의 뭐 9조, 그죠? 9조가 증가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구조가 증가하는 가운데에서 왜 10월 1일부터냐면 이때부터가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좀 과열 흐름 부분으로 진행되는 구간이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2조니까 그 2조 자금이 일부 반대 매매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하여간 그래.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 그런데 중장기로 보면 뭐 전혀 이상은 없는 상황이고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가야지 지금 바로 움직일 그럴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는 쪽이고. 자, 이제 월요일 날 실적이 두산가 실적이 발표하고 TSMC가 10월 매출을 발표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뭐 종목마다의 뭐 유상증자와 거기에 의무 보유 해제 뭐 이런 쪽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건 혹시나 관련이 있으면 참고하고 우리 뭐 그쪽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화요일 날은 뭡니까? 이제 중국의 광군제. 뭐 광군제가 옛날처럼 중국 소비가 우리한테 영향 주는 그런 그거 없어. 아시지? 중국이 다 뭐 잘 만들고 잘하고 있는데 뭐 옛날처럼 기대할 거 없다. 거기다가 삼성증권 뭐 거기다 게임주 실적 발표 파마 리서치 그제? 이런 실적 발표가 있고 수요일에는 뭐에 이제 중요한 게 오클로지. 오클로의 실적. 오클로는 오클로도 그렇고 오라클도 그렇고 그제? 말이죠. 이름이 좀 어감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혼동해서 막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오클로도 그렇고 오라클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 오픈 AI에서 투자한다 한 부분이 많아. 응? 그리고 지금 얘네들은 실적이 나는 회사들이 아니야. 그죠? 그 오클로 때문에 사실은 뭐에 오클로하고 메타 때문에. 근데 메타는 3, 4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다라고 그러지만 실제 세부 사항을 따져보면 안 좋게 나온 건 아니다고. 응? 그 일회성 비용 있고 막 그렇지. 그죠? 거기 하여튼 왜 이제 오클로 이야기를 하냐면 오클로가 그 신용 프리미엄 CDS가 높아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클라 주가를 한번 보자고. 그죠? 얘가 바닥이 나올 만한 위치인가 아닌가를 봐야지. 오클로나 메타나. 그죠? 얘도 허벌나게 떨어졌지. 그죠? 갭상승해서 투자한다고 그래갖고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그죠? 다 까먹고 지금 내려온 거 아니에요. 오클로가. 그지? 그러면 얘가 월봉으로 보면 오라클 참. 얘는 오라클. 그래서 두 개가 그 지금 예, 오라클이야 이건 오라클. 오라클 이양 차트를 봤으니까. 그지? 얘도 그지? 뭐 50불에서 350불까지 엄청나게 올랐던 거 아니에요? 오라클도. 그지? 얘도 AI 소프트웨어 쪽 라인 부분에 그 성장 흐름을 보고 아직 실적이 못 따라오는 주식이야.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거야. 뭐에 따에 따라서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큰 거다고. 그제? 응. 맞아. 오라클이야, 다니엘 맘님. 오라클 이야기 하려고 했던 거야, 사실은. 그지? 왜 얘가 불거져서 이 CDS 프리미엄이 증가를 해서 오라클이 그죠? 이렇게 그 위험이 파장이 커졌던 거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 이제 오클러는 원전 쪽 그지? 그쪽 라인 부분에 이제 관련된 기업인데 걔도
실적이 없어. SMR도 마찬가지고 뉴스케일 파워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없어 아직은. 응?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오클로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저기 핵융합과 관련된 부분 주식들이나 뭐 하다못해 로봇 관련주나 하다못해 그죠? 테슬라가 지금의 실적, 지금의 시가총액을 만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냐고. 그죠? 아니잖아. 그런데 나머지 쪽 라인에 있어서는 애플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죠? 거기에 누구예요? 저 누구?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은 뭐 PER이 좀 높긴 해도 그죠?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이고 팔란티어도 실적이 지금 시가총액을 증명할 수 있는 뭐야 실적은 아니지. 근데 엄청난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이 부분을 가지고 그죠?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증폭돼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지. 그죠? 지금 얘 보세요. 팔란티어 음봉 하나가 딱 제대로 된 월봉의 음봉 하나가 딱 하나인 거잖아 지금. 그죠? 2024년부터 월봉이 일봉도 아니고 월봉이 20불에서 200불 10배 올라와서 지금 월봉으로의 장대 조정은 처음이야 처음. 여기서 한 번 있고.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실적이 시가총액을 담보해낼 수 있냐? 없어. 그만큼의 실적은 아니야. 그런데 얘의 기술력이 엄청나니까. 그죠? 마찬가지지 뭐. 아, 뭐야? 어, 어. 뉴스케일 파워. 뉴스케일 파워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튼 좀 미국 얘기만 하다가 또 그거 하다가 시간이 없다. 자, 다시 되돌아가서 어디 있습니까? 자, 그다음 이제 오클러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딱 보면 그지? 19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기 전에 그죠?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월요일 TSMC 10월 매출은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엔 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쯤 돼서 뭡니까? 미국 시장의 오클로 얘는 실적은 별로 뭐 실적이 잘 나온다 해도 지금의 시가총액이 크니까 어떻게 반응할지는 쉽지가 않은데 차트를 보면 여기서 더 내려갈 부분은 쉽지 않는 위치다. 그제? 왜? 그 CDS 프리미엄의 신용 위험과 관련된 부분이 이미 선반영이 일정 정도 됐다고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실적만 예상치 정도만 나오면, 그래도 반전할 수 있는 그 타이밍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런데 그 다음날 뭡니까? CPI가 발표가 되니까 주초에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하더라도, 그제? 수요일, 목요일 이 부분은 이 CPI가 안 좋게 나오면 12월 달 금리 인하 못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담이 놓여지기 때문에 주초 반등이 주 후반까지 연결되기가 쉽지 않겠지. 그래서 아직은 뭡니까? 기간 조정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보험주들하고 시스코 시스템이나 실적 발표들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실적 발표가 금요일 날 있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놓여져 있다. 뭐 나머지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좀 더 미국 시장에 자세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은 여기 쭉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일별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11월 달 주요 경제 지표나 이벤트를 조금 이렇게 넓게 보면 아까는 저건 주간으로만 본 거고 그죠? 13일 날 미국 10월 CPI 이번 주에 13일 날 발표가 되고 거기에 이제 주말에 발표된 중국의 CPI 이쪽은 뭐 조금 올랐더라고, 그지? 근데 큰 의미는 없고, 14일 중국 10월 소매 판매 광공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인데 이것도 뭐 옛날에는 우리의 소비 관련주들이 중국하고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연동되진 않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뭡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19일 그리고
미국 군인들의 급여 지급, 응? 요거 15일,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요 전에, 근데 요거는 지난번에 누가 뭐 거액 기부자가 군인들, 미국 군인들, 그죠? 이 셧다운 기간에 급여 지급하라고 기부한, 뭐 이제 엄청난 금액 기부한 게 있어서 요거는 지급, 뭐 그걸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요게, 셧다운 협상의 압박수단이 될 거냐 아닐 거냐는,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20일 날, 미국 FOMC 의사로, 요거 이제 요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매파적이었느냐를 볼 수는 있는데, 그죠? 그 부분은 뭐 원체 10월 FOMC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걸 확인하는 과정 정도 될 거라고 보는 거고, 27일 날 뭐 한국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 저는 뭐 올해는 우리나라 그죠?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라고 보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지금 물가 무지 높아졌죠. 그런 상황에 지금 올해 금리 인하 저는 추가적으로 못한다라고 보고, 예상은 내년도, 그죠? 내년도 금리 인하 하면, 그죠? 한다면 지방선거 전에 한 번 정도 할까나, 그 정도로 보지, 우리나라도 쉽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기에는 수입 물가도 많이 올라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타이밍이에요. 부동산 문제도 있고, 그죠? 여튼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줄줄이 사탕, 뭐 이건 나중 이야기를 하면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장도 주초 반등, 예? 주초 반등 이후, 그죠? 다시 주 후반 밀리고, 그러면서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완성이 돼야 시장 지수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뭐 아찔해, 그죠? 뭐 종목 부분들도 뭐 하루에 17%가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고, 이제 그건 이제 뭡니까? 많이 올라오면 변동성에 노출되는 흐름 부분에서 종목들이 시장의 영향이나 단기적인 수급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세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금요일 날 이제 17%씩 대형주 중에 대형주거나 조금 의미 있는 주식으로는 두 종목이 17%가 떨어졌지, 그지? LIG 넥슨하고, 이제 심텍하고, 그죠? 딱 이틀 만에 급락을 하면 이렇게 이제 그렇다고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많이 올라오지 않은 종목은 안 떨어졌느냐? 그건 아니야. 그지? YG엔터나 이런 쪽 다이는 뭐 크게 올라온 것도 없는데, 그죠? JYP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종목별로 저 하락폭이 세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지수를 담당할 만한 요인이었었던 부분이 누구였습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잖아, 그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면, 그러니까 지수를 커버를 하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제 삼성전자만 해도 지수의 영향력이 가장 큰 애 아니야, 그죠? 시가총액이 지금 몇 조입니까? 떨어져도 지금 570조니까,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570, 뭐 400조도 안 되던 때가 있었는데, 그죠? 400조도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도, 지금 월로 보게 되면 떨어져도 위에 플러스 5%, 밑으로 마이너스 10이니까 17%. 그제? 삼성 500조, 600조인 종목이 고점 대비 17%야. 이 최고점 대비 이 저점이. 그죠? 그럼 보통은 다 이렇다는 거야. 주도로 올라왔었던 섹터와 종목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말이? 종합주가 지수는 아까 이야기했잖아. 8%라 그랬잖아. 변동이. 종목은 16%잖아. 17%. 이게 정상이야. 지수가 변동을 부리는 거에 종목은 2배가 정상인 거예요. 올라갈 때도 떨어질 때도. 그러니까 주도하면서 올라왔었던 섹터는 고점 대비 뭐에 15% 내외의 조정은 정상인 조정이단 말이지. 지수의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럼 하이닉스는 조금 덜하네, 그죠? 왜?
저쪽에 뭡니까? 누구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개의 변동성이 크지 않으니까. 그죠? 그리고 실적이 뭐예요? 삼성전자보다 실적이 명확하고 하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시가총액 차이가 SK하이닉스가 416조고 삼성전자가 570조야. 160조 차이나. 그죠? 160조 차이 나는 거 엄청나게 축소된 거예요. 응? 기본이 200조 이상 300조 차이 났었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2등이 1등을 물리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아직. 하이닉스가 행여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아직은 하이닉스에 남아있지. 조정을 받았어도.